고 최숙현 선수가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한 경주시청 팀 감독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5개월 전 최 선수 아버지에게 용서를 비는 문자를 보냈지만 최근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.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폭행 사건을 사건반장에서 파헤쳐 봅니다. 네, 전 소속팀에서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최숙현 선수의 이야기 어제 전해드렸습니다. 오늘도 이 얘기를 해보게 될 텐데요. 우선 동료 선수들이 계속해서 폭로를 하고 있네요. 네, 그중에서 2012년에서 15년까지 경주시청에서 트라이애슬론 선수 생활을 했다라는 동료의 폭로가 나왔습니다. 폭언과 폭행이 너무 일상적으로 지속이 됐기 때문에 욕을 안 하면, 폭언을 안 하면 오늘 저 감독이 무슨 뭘 잘못 먹었나 싶을 정도로, 그러니까 이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하는 게 오히려 일상적인 만큼의 그런 생활이었다고 하고, 심각한 사례로 든 게 2014년경에 전지훈련을 갔었을 때는 이 기록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 밖으로 불러내서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 물 밖으로 불러내서 가슴을 굉장히 세게 때려서 호흡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였고 골절이 의심될 정도였는데도 다시 물속에 집어넣어서 또 당연히 그런 상황이니까 수영을 제대로 못했을 거 아닙니까? 또 폭언을 계속해서 들었다고 합니다. 지금 이게 뭐 꼬리에 꼬리를 문다라고 얘기를 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지금 폭로를 한 이 전 경주시청 소속의 선수 말고도, 그리고 최숙현 선수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다는 거잖아요.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추가 피해자가 최대 8명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. 물론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만, 그리고 최숙현 선수의 녹취록에도 이미 추가 피해자가 있을 거란 정황이 담겨 있었죠. 경주시청 감독과 팀닥터라는 사람이 그 주니어 선수들 채워놓고 차례로 뺨을 세게 때리는 이런 정황이 있었는데, 일단 지금 추가로 피해를 호소하신 분들 중에 아마 2명 정도는 고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그 경주시청 감독과 팀닥터를 상대로 고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, 아마 이렇게 고소를 하겠다는 의지를 비치는 피해자가 좀 더 늘어날 가능성도 현재로서 있습니다. 네, 배상훈 교수님, 이 어린 선수들이 이렇게 아무 손도 쓰지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. 이게 보통 스포츠 심리학을 이제 강의를 할 때 이제 이 지도자 대상으로 이런 강의를 합니다. 가스라이팅, 그루밍. 사실은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건 어떤 육체적 능력을 가장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. 아주 이건 제한되지만은 실제로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근데 꼭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, 그러니까 분리지배 심리 종속을 통해서 인간의 신체적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스포츠 심리학에서 하나는 영역이지만은 이거를 학대나 어떤 일종의 괴롭힘의 방법으로 일단 지도자들이 쓴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거든요. 네. 지금 이 경우에도 이 경주시청 팀의 문화가 좀 독특했다고 하는 것은, 그러니까 9년간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다른 전국 단위에 출전하게 되면 다른 선수들하고도 막 섞이지 않습니까? 다른 팀하고도. 그렇죠. 근데 절대 어울리지 못하게 했고, 어울리게 되면 뒤통수를 때린다든가 이제 뭐 폭행을 해갖고 못 어울리게 해갖고, 그럼 뭐냐면 내 말만 들어. 내 말이 곧 법이야라고 지도자들이 그걸 그렇게 하는 방식입니다. 모든 의사소통을 차단을 하는 거군요. 차단하는 거죠. 그 방식 자체가 스포츠 심리학에서 일종의 이런 심리적 지배 형태인데, 이거를 대단히 잘못되게 운영을 한 거고, 이거 자체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하고, 우리는 보통 그루밍이라고 하고, 범죄학에서는 서브오디네이트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지도자가 자신이 관리를 하는 선수들을 잘 심리적인 부분까지 잘 파악을 해서 그걸 이용해서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를 시킬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, 이걸 이렇게 악용을 해서 결국에는 가혹행위까지 이어진 지금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이 된 사람들은 나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어요. 네, 경주시 체육회 인사위원회를 열고 결국 감독에 대해서 직무 배제를 했는데, 문제는 이 사실에 대해서 녹음 자료 같은 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폭행이나 폭언을 행사한 바가 없다라고,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또 동료 선수 중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폭언, 폭행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 선수 2명은 징계 대상에서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, 이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장례식에도 오지 않은 이 가해 선수가 있다라고 하고요. 또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도 문자는 보내긴 합니다. 경찰 조사 같은 거 좀 잘해달라. 그렇지만 일절 연락도 안 했다라고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 경주시청 감독이 최숙현 선수의 가족들에게
사과 문자를 보냈는데 지금 난 아니다, 억울하다라고 태도를 바꿨어요. 지난 2월에 사실 법적 절차를 밟았다라고 합니다. 그 최숙현 선수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그럴 때는 염치 없다 죄송하다라는 식으로 무릎을 꿇다라는 그런 문자를 보냈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정을 하진 않았어요. 다만 뭐 읍수하는 듯이 나도 이제 가족이 있는데 이 상황을 좀 모면하게 해달라. 이게 무마하려했던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. 왜? 네. 이게 그 이후에는 사실 조사라든가 아니면 법적 절차 같은 것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최숙현 선수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사회적으로 무리가 빚어지니까 이제 와서는 아니다라고 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리라고 생각을 못한 상황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게끔 버렸던 게 아닌가.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한 것보다는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했다가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태도를 돌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그러면서 부인을 넘어서 이 폭행의 책임을 팀 닥터에게 돌렸습니다. 최숙현 선수가 남겼던 이 녹취록을 들어보면 이 팀 닥터가 폭행을 주도한 것 같긴 한데 감독도 여기에 합세를 한 정황이 있긴 하잖아요. 어제 방송한 부분에서 분명히 최숙현 선수의 녹취록을 보면은 분명히 감독도 방조는 기본이고 어떤 같이 무엇을 했다고 하는 그 정황이 다 나타나 있는데 말하자면은 뭐 어떤 무슨 푸닥거리 할래부터 뭐 어디 뭐 아프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일종의 협박을 하면서 같이 폭행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그 어떤 이걸 부인하는 걸 보면은 아마 그 경시 체육회에서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. 뭐냐면은 마치 감독을 감싸는 듯한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. 네. 말하자면은 사실은 팀 닥터가 주도를 했고 감독은 말렸다.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연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. 네. 팀 닥터, 이 네. 스포츠에서는 대체적으로 이 선수들을 치료해주는, 관리해주는 그런 의사라고 쉽게 그렇죠.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팀 닥터가 선수들에게 손찌검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이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리고 이 선수단 소속이 아니어서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. 일단 좀 문제점이 몇 군데가 보입니다. 팀 닥터 이 사람이 상당한 어떤 폭행이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경주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철인 3종 경기 이 시청팀은 정식 팀 닥터 자체가 없다고 해요. 네. 또 그 배정된 예산도 없기 때문에 이 저 소속 사람이 아닙니다. 그래서 일단은 징계위원회 대상에서 제외가 된 외부인으로 좀 분류되어 있는데 더 문제는 감독이 팀 닥터한테 선생님이라 하면서 꼬박꼬박 존댓말을 쓰고 지금 폭행을 주도했던 사람이 팀 닥터로 지금 보이거든요. 네. 결국은 이 팀 닥터가 이 겉으로는 제3의 인물로 보이지만 감독하고 유착이 됐거나 아니면 경주시청 팀하고 유착이 됐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선수들의 건강과 치료를 책임져야 되는 팀 닥터가 지금 선수들의 건강 상태를 망치고 있는 폭행을 일삼았다는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 팀 닥터를 둘러싸고도 여러 가지 다른 의혹들이 제기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 뭐 전문가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. 뭐 금품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. 일단 조금 전에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 대한의사협회가 이 가해자로 지금 팀 닥터, 그러니까 닥터라는 말은 뭐 사전적 의미로 의사잖아요. 네. 근데 의사 면허가 없는 면허 자체가 없는 사람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고요. 그리고 경주시 체육회 등에 따라도 팀 닥터 같은 경우에는 의사 면허는 물리치료사 자격이 없고 전주훈련 선수들이 전주훈련 가거나 이럴 때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사람이다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. 그리고 앞서 금품 말씀하셨는데 중앙일보에 그 피해를 호소한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갑자기 감독이 팀 닥터라는 사람을 데려왔고 네. 그 이후에 매달 자기한테 100만 원씩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는 돈이 부담스러워서 안 냈더니 감독과 선배가 함께 와서 네가 돈을 안 내면 우리 다 치료 못 받는다. 이래서 이제 일종의 반회유 협박 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보냈다라는 거고 그 최숙현 선수도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1,400여만 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팀 닥터에게 보냈다라면서 팀 닥터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적도 있죠. 네. 고 최숙현 선수가 올해 1월에 소속팀을 옮겼습니다. 부산시청으로 팀을 옮겼는데요. 그 이후에는 본인의 밝은 모습을
보였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건 아마도 모두가 피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알려고 하지 않는 현실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. 그러니까 올해 1월 문제가 됐던 경주시청을 떠나서 부산시로 옮겼는데 그 옮기고 난 이후에 이 최숙현 선수라든가 가족들 같은 경우는 경주시청에서 있었던 일을 호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. 네. 그 인권위원회라든가 스포츠협회라든가 아니면 경찰, 검찰에도 고소를 했었는데 문제는 아마 최숙현 선수, 그 유족들도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별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.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트라이애슬론, 그러니까 엘리트 체육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다 비슷한 처지인데 그 세계가 너무 좁기 때문에 한 다리 건너 다 알죠. 한 다리 건너 다 알고 있고 그것을 또 성적 위주로 평가받는 그런 세계에서 굉장히 잘 성적을 내고 있는 경주시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말썽을 만들었다는 그런 존재로 찍히고 나면 네. 자신의 선수 생활이 여기서 끝이라는 생각.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들 같은 경우가 다른 세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. 특히 젊고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그 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외에 바깥에 다른 세상, 다른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냥 하늘이 닫히는 느낌이 아니었을까. 그런 게 결국에는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네. 우리나라 트라이애슬론의 명성을 세계에 떨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던 선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. 그렇습니다. 늦었습니다. 하지만 지금에라도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그리고 체육계가 나섰는데요. 이번은 뭐가 좀 바뀔까요? 일단은 문체부 차관이죠. 최윤희 아시아 그 금메달리스트입니다. 지금 특별조사단 단장으로 돼서 제일 문제가 4월 달에 신고가 됐는데 그 클린센터에서 왜 조사를 잘 못했느냐 이 부분부터 관련자를 좀 문책을 한다 그러고 그 이외에도 조사가 마치기 전에 성폭력의 다른 범죄가 발견되면 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서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선 징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난 스포츠 지도자는 영구 퇴출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게 확실히 조금 추진이 좀 돼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. 네. 특히 국제 대회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기뻐하고 환호하잖아요. 이렇게 온 국민에게 큰 기쁨을 주는 선수들이 더 이상 이런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도록 정말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을 해야겠습니다.